예, 날씨가 무척 춥죠. 역시 겨울입니다. 그와 아울러 12월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2022년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되돌아보면서 2023년 새로운 계획을 세울 그런 생각을 모두 다 해보기를 바랍니다. 엔데믹이라고 할 수 없는 위드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할 수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앞에 들이닥친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서방과 러시아와의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 2022년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새해 우리는 미주 한인 이민사에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를 고민하자고 모두 다 이야기했었는데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12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이라는 인류사적 사변으로 1,500만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직접 목숨을 잃은 것에 더해 의료 체계 붕괴에 따른 간접 사망자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이라고 했을 때 500명 중 1명꼴로 사망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계되지 않거나 고의로 정부가 집계하지 않은 사망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2022년 5월에 했기에 지금은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현재 미국의 사망자는 111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사변적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뿐입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가 아시아의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면서 같은 아시아계인 미주 한인들은 반아시안 혐오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공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인 커뮤니티는 서로 돕기 운동을 통하여 슬기롭게 이 팬데믹 환란을 이겨내 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경제 활동을 정지시켰고 상품의 운반을 마비시키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식량과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고 2007년 미국발 금융 대란을 막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었던 달러와 팬데믹 때 쏟아부었던 각 나라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급격한 달러의 이자율 인상은 세상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가장 나은 편입니다. 제3세계 빈곤 국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22년에 미주 한인 이민사의 흐름 속에서 미주 한인들의 미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한인 출신 선출 측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0년에 당선되었던 3명의 한국계 연방의원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모두 재선이 되었고 뉴저지의 앤디 김 연방의원은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주 의회에 17명의 한인 상원 하원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 혹은 재선 3선을 하였습니다. 연방정부에 지명되어 일하고 있는 한인 고위층들은 8명에 이르고 연방법원 판사 7명, 시의원은 50여 명, 이 밖에도 부주지사, 시장, 주검찰, 주법원 판사 등도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0.3%에 미치지 못하는 미주 한인들의 선출직 진출은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금의 한인 선출직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미국 사회에 크고 작은 정부와 의회에서 충분히 진출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식민지 출신으로 미국의 중노동 농장에 처음 발을 디딘 후 시작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이 1992년 LA 폭동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반성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대안을 세우고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경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팬데믹에서 보여준 미주 한인들의 위기 대처 능력과 불굴의 정신은 미주 한인들의 미주 이민 역사를 더욱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자라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미국 사회에 더 큰 기회를 해서 인정받는 시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전히 미국 사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18세부터 30세 미만의 한인 세세대들의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아직 학교에 있거나 사회 초년생이기에 커뮤니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써 부모들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잘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말에는 각 가정마다 한 해를 평가하면서 또 소수계로서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잘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꼭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각 가정마다 이야기하는 그런 2022년의 연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